가시죠. 여기가 센터라인의 정중앙입니다. 여기서 공을 멈춘 상태로 하고요. 아이스하키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이스하키에서는 턱을 심판이 위에서 떨어뜨리죠. 그 타이밍을 잡아서 안쪽으로 끌어들이면 되지만 플로볼에서는 멈춰져 있는 공을 휘슬 소리에 따라서 내 안쪽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스틱을 잘 보시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블레이드 위에서 한 뼘 정도 위에 선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 선이요. 요 선. 요 선까지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스틱을 잡는 방법은 동일해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다만 아래에 있는 손이 여기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선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될까요? 이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힘을 실어서 이렇게 공에 가깝게 가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한 얘기죠. 스틱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때 약간의 좀 편법을 없애려고 뭐 발을 이렇게 팔자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막고자 그냥 뭐 전체적으로 발을 11자로 두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하다 보면은 다 11자가 안 돼요. 그냥 저는 발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모아서 최대한 중심을 앞으로 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스틱이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 게임에서는 갈갈보를 합니다. 그러나 득점이나 실점이 일어났을 때는 실점한 팀부터 블레이드를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내려놓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은 자, 오히려 몸을 이쪽에서 끌어오는 게 더 나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페이스 오프라고 외치고 저기 제 1심은 여기서 페이스 오프 수신호를 주고요. 제 2심은 저기서 말로 합니다. 페이스 오프 하면은 이렇게 수신호를 준 다음에 휘슬이 올립니다. 그때 안쪽으로 당겨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공이 움직였죠? 이때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셔도 돼요. 내가 이걸 반드시 당겨와야 돼? 그냥 이렇게 막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나? 상관없어요. 그건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페이스 오프고요. 페이스 오프가 몇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양 팀에서 경험을 하다가 공이 링크 아웃이 됐는데 불분명한 거죠. 이게 어디 볼인지. 그럴 때 페이스 오프를 줄 수 있고 양 팀 간의 더블 파울일 때 그리고 경기 중에 뭐 의도치 않게 공을 밟아버렸을 때 이때는 페이스 오프를 합니다. 페이스 오프를 할 때는 정중앙에서는 여기서 하지만 저 양쪽에 하나, 둘, 세 개의 스팟이 있어요. 그 가까운 지점에서 하게 됩니다. 공을 치다가 경기 중에 링크 바깥으로 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간 링크로부터 1m 떨어뜨려서 공을 멈춰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히딩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저 드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딩일 때는 말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안 되고 공을 반드시 힛을 하셔야 되고 수비수 선수의 입장에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볼에 관련된 이제 간단한 규칙만 얼렁얼렁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그 정도는 뭐 잘 지켜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뭐냐면 내가 공을 뺏겠다고 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을 뺏겠다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서 있을 때는 괜찮지. 하지만 반칙입니다. 이게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에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스틱이 부러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부러집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반칙을 금지시켜야 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휘두르는 운동이 아니다. 플로볼은 미는 운동이다. 그럼 그걸 반칙으로 제재하겠죠? 하이스틱 파울입니다. 슈팅 선상에서는 허리 이상 올라가면 하이스틱 파울이고요. 드리블 상황에서는 무릎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하이스틱 파울로 간주합니다. 지금의 반칙이 일어났을 때는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 공을 멈춰놓고 거기서부터 히딩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수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슈팅한 거 내가 공격을 잘 못하지만 내가 몸살나서 내가 수비하겠다 슬라이딩하고 막 난리가 나요. 괜찮을까요? 반칙입니다.
슬라이딩을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 바닥에 내 신체 부위가 4군데 이상 닿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 슬라이딩 반칙으로 간주를 해요.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반칙이죠. 하나, 둘, 셋, 4군데가 닿았습니다. 지나가는데 반칙일까요? 반칙 아닐까요? 반칙이 아닙니다. 하나, 둘, 3군데네요. 여기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 이거 한 군데잖아요. 하지만 이미 이거는 슬라이딩에 뭐 100% 만족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칙이고요. 그리고 점프를 해가지고 겁나 멋있게 점프 빡 해가지고 꽝 칩니다. 멋있지만 반칙입니다. 위험하니까요. 날라오는 공을 트래핑을 하겠다. 얼굴로 헤딩을 한 다음에 공을 제어를 했습니다.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반칙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헤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반칙입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공이 머리에서 맞았어요. 그래서 경기가 잠깐 중단됐어요. 맞은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피하는 의무까지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드렸나요? 발은 어떻게? 발? 발. 풋패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풋패스가 파울이었어요.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풋패스 같은 거는 파울이었고, 드리블 하는 도중에 한번 건들고 가는 거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인정됩니다. 드리블 하다가, 계속 누가 와요. 제가 패스를 받았어요. 한 번은 인정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뭐야? 빵! 반칙입니다. 이거를 제재를 어떻게 두냐? 발목이 무릎 이상 올라가서 뭐 스윙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반칙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칙이지만 사실 심판이 좀 잡기가 힘든 반칙들이 많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전혀 반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치는 거는 스틱 파울이죠. 자, 잡고 있을 때 파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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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틱을 먼저 닿게 되는 경우는 다 파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게임을 하면서 모든 이제 저 반칙과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네, 선생님들 2분만 쉬겠습니다. 네? 예.